안녕하십니까. 아노고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예,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이 그 모 개인 유튜버하고 전화 연결해가지고 일개 유튜버고요. 일개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화 연결을 하셔가지고 아침부터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도 막 시끌시끌하고요. 근데 김남국 의원님 이렇게 좀 구독자 빠지는 그런 채널보다는 요즘 이렇게 좀 공론화돼 있고 또 누구나 다 인정하시는 안홍구 TV하고도 한번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우리는 또 국세청장 또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국세청. 그리고 또 요즘 떠오르는 최고의 또 유튜버이신 또 우리 김성주 평론가가 있는 안홍구 TV에 한번 출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홍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죠. 한번 언제 초청되면 초청하죠. 김남국 의원님. 네, 형님. 예, 지금 안홍구 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안홍구TV 구독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여기 지금 안홍구 청장님께서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요? 예, 네, 우리 안홍구 청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안홍구TV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축하합니다. 네. 뭘 축하해요? 오늘 아침에 봉변당한 거 축하하는 거야? 예, 아니 우리 김남국 의원님께서 너무 네네. 진짜 주변에 아는 선배들이든 아니면은 선생님들이든 모두 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하고 늘 부탁을 하면은 그걸 거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곤욕스러운 거 아니고요. 또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고 하는 예. 거라서 예. 제가 다 연락 주신 거로 오히려 답변을 지금 계속 오늘 또 이제 오전에는 저희 이제 지역에 계신 저희 지역 주민분들하고 간담회하고 또 오후에는 바로 지금까지 또 저희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된 기획회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마음들 우려 다 이해하고 사실은 좀 오셔서 지금 특히 유가족들을 돕는 그런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조금 진위가 왜곡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구독자들이 걱정을 하셨던 거니까 네. 그리고 응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 의원님 네. 우리 김 의원님은 다 알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요. 다 아니까 예. 오해 안 하실 겁니다. 네, 아무튼 제가 많이 이렇게 걱정 끼쳐드리고 그래서 죄송하고요. 네. 제가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 다 이렇게 듣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이런 어떤 행보에 있어서 신중하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김남국 의원 편입니다. 제 편 그런 거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 우리 국민들과 민주시민 지지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저도 그냥 하나의 쓰임에 불과한 그냥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저도 겸손하게 지역에서나 누구도 뵙던 초심 잃지 않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말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들의 도구로 계속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늘 어려운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어제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는 사석에서 있었던 일이라 제가 직접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어제 이제 저희 구례향후의 선배님들하고 이제 저녁에 번개한다고 오라 그러셔서 이제 거기 이제 그냥 걸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걸어가면서 저희 지역에 이제 공공 이렇게 길의 옆에 이렇게 선 그어진 공영 주차장에 관리하시는 관리 선배님들이 계세요.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이제 두 분한테 이제 골목에 계셔서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고생하신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갔었는데요. 근데 뒤에서 이제 어떤 참석하시는 그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님 그걸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늦을까봐 이제 막 뛰어가면서 또 이렇게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너무 신선하고 좋았다고 그러셔서 네, 그래서 아무튼 더 겸손하게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국민과 지지자 앞에 그렇게 겸손한 의원님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라고 생각하시고 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갑작스럽게 전화 연결하셔가지고 사전에 얘기가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또 죄송합니다. 우리 예. 저 의원님한테 죄송한데 예. 사실은 의원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깜짝 전화를 해봤습니다. 뭐 저는 뭐 누구를 이용하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고요. 다만 이 순수하고 좀 선한 마음이 네네. 너무 이렇게 왜곡되게 전달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특정한 그 개인의 사익에 막 이용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남국 의원이 혹시라도 뭐 약간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중심을 보고 좀 늘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갑자기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좀 놀라긴 했는데 김남국 의원님이 저희 방송에 나중에 꼭 출연해 주셔야 할 어떤 인연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안산의 단원구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안원구고요. 출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좋았어 이거. 원구니까. 요거는 예. 좀 그냥 그야말로 즉흥적인 그런 멘트였는데 괜찮았어. 예, 예. 근데 제 이름을 치면은 예. 따라 나오는 게 단원구예요. 맞아요. 맞다. 맞습니다. 중국도 뭐 어디 뭐 지역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하여튼 갑작스럽게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하여튼 통수영님의 어떤 깜짝 이벤트에 저도 놀랐네요. 여기 스태프들도 놀래가지고 갑자기. 저는 솔직히 이런 짓 잘 안 하는데요. 예. 그 뭐 인맥 자랑하고 뭐 하면서 그냥 꿀같지 않게 부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워낙 사람이 착하고 맞습니다. 또 선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저희 우리 소개는 안 해? 이미 하단자만 한 10번은 나가서 들락날락. 그리고 예. 근데 이제 또 뭐 방송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어제 또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 또 예. 더 탐사에서 또 계속 그 첼리스트에 관련돼서 또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어제 네. 합동 방송도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12월 30일 날 첼리스트가 직접 방을 열고 예. 그리고 제한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초대한 사람들에게 해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2시간 반짜리 그런 방송 비슷한 그 음성 채팅방이 있었어요. 그럼 그거는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한 방송인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은 자기가 초대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림을 보내가지고 들어오게끔 했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또 채팅방이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좀 제한됐으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단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외부 링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링크도 다 차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방을 열어서 방송 그 해명들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거 누군가 녹취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녹취를 해서 이게 혹시라도 방송이 된다면 전체 왜곡되지 않도록 네, 해야 된다. 전체 풀 녹취를 틀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 방송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종의 방송이에요. 일단 나갈 걸 예상하고 한 방송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 속에 핵심 요지가 뭐였습니까? 핵심 요지는 공식적인 진실이 있고 실체적 진실이 있다. 그럼 그 사실 시인하는 거네. 그래서 공식적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TV조선의 인터뷰 내용을 그냥 인정해 달라. 그거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그걸 인정해 달라. 그리고 실체적 진실은 언젠가 때가 되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뭐 밝히는 것보다 더 심한 그 내용이네. 언젠가 밝힐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빨리 듣고 싶네요. 예. 언젠가 밝힐 수 있는데 왜 지금 못 밝히느냐? 네. 자기가 뭐 무섭다. 그런데 지금 무섭기에는 뭐 굉장히 여유로우신 상태인 것 같고 심지어 그 자기의 그 속사정을 들어주면서 열흘 이상 막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했던 것 같아요. 예. 미안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TV조선 가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했으니까. 근데 아니 뭐 TV 조선하고 그쪽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네네.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뭐 실체적 진실, 공식적 진실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을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하나가 계속 재우쳐 물어봅니다.
도대체 뭐냐? 실제로 한동훈이 왔던 거냐, 윤석열이 왔던 거냐, 안 왔던 거냐. 뭐 그리고 TV조선에서 했던 말은 그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떠냐.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봤는데 이제 그 더 탐사가 확인해낸 그런 장소에 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 그 장소 아니다. 내가 경찰에 말한 장소다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그 실체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실제 그 자리에 그렇게 왔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는 예 그래요. 예 뭐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불편한 거지. 근데 지금 그 밖에서 일부 저간 그런 이제 더 탐사가 네네. 그 첼리스트 관련된 보도를 너무 성급하게 했다. 그래서 더 탐사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있죠. 실제로. 예,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아니고 지금 더 탐사의 의도대로 저는 가고 있다고 지금 오히려. 보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게 이런 지금 우리 그 어제 그 같이 하신 방송이나 이런 걸 내용을 저는 정확하게 다 듣지는 않았고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예.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그 실체적 진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 앞으로 그 부분들로 계속 달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쨌든 그 어제 방송을 같이 하면서 음. 이제 뭐랄까 지금 여태껏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탐사와 또 김성수 TV도 그쪽에 반론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쪽에서 예, 예, 반론한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그런 반론들에 대해서 잘 들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취재한 것이 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오늘 더 탐사에서는 오늘 9시에 예. 그리고 김성수 TV에서는 좀 준비를 해가지고 빠르면 뭐 목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요. 좀 네. 늦게 되면 주말 정도에 예. 내용은 같은 공개를 내용이고요. 달라요 서로 서로가 다르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재 라인도 다르고 또 취재한 내용도 달라요. 그런데 기묘한 것은 TV조선의 내용은 거짓말이다 이런 네. 거고 건지시고. 심지어 경찰도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굉장히 재미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소를 티켓라고 막 얘기를 해요. 예. 티켓 알죠. 알죠? 그때, 예. 가세현이 얘기했던 가세현이 거. 아이락 얘기했던 하는 거. 곳에서 밝히는 네. 것이죠. 근데 거기는 아니라고 우리도 다 알잖아요. 네. 솔직히. 그때도 저희가 얘기했었고요. 그 얘기. 그리고 그 장소의 사장도 주변에 있던 발레하는 발레 파킹하는 파킹하는 사람도 분도? 여기 아니라고 계속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 여기에서는 여기가 아니라는 걸 곡해가지고 네. 이것들 피한다 아니라고 하면서 피한다라는 식으로 왜 그 열린 공감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가세현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그런데 어제 다시 첼리스트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경찰에 가가지고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그래서 설명을 했대요. 거기 가가지고 반지하로 내려가가지고 딱 들어가면 홀이 나오고 홀 옆에 뭐 그랜드 피아노가 그렇죠. 가운데 있고 그리고 홀을 지나가면은 카운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설명이 티켓 내부랑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티켓가 맞대 결론은. 말이 안 그러면 되죠. 예.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 방에서 자기가 연기를 일종의 했다고 저는 봐요. 누군가 듣고 있을 거고 누군가 대본이 써져 있는 게 있었던 거고 네. 그대로 각본에 의한 연출이 됐다. 그렇죠. 그 대신 막 마음이 상했을 중생들을 위해서 그런 방을 갖다 만든 건데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거기 계시던 분들도 지금 참 첼리스트가 굉장히 아주 난처한 상황이거나 네. 아니면 아주 행복한 상황이구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캐릭터를 쭉 보면은 그 첼리스트라는 분은 지금 현재 그 돈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분으로 지금 제한테는 인상이 깊게 남아 있어요. 네네. 그 뭐 정의라든지 이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그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전 남친하고 소송을 하는 거래요. 그 소송은 민사 소송이거든요. 네. 돈 받아내는 소송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 받아내는 소송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보름 동안 그 고소장을 쓰고 있답니다. 보름이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민사 소송이라는 게 너무 드러나는 게 형사 소송은 그 한동훈한테 보셨지만 세 줄이면 돼요. 그렇죠. 축축축.
그렇잖아요. 뭐가 필요해? 그렇죠. 내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 입었다. 예. 얘를 벌해달라. 이거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발이 아니고 고소가 돼야 될 테니까 본인이 네. 피해자니까 피해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무고로 이제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민사로 하는 거죠. 민사로 하고 있는 거죠. 민사로 소제기를 하는 거죠. 네. 이건 그러니까 고소가 아니에요. 소제기. 소재기. 네. 야, 이거 참 오프닝만 20분을 했네. 오프닝에서 근데 너무 흥미진진한 그러니까 얘기들이. 오프닝이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아농구 TV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오프닝만. 오프닝마저도 이렇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재밌는 걸 했으니까 네. 오늘의 짤방을 띄워놓습니까? 아, 그럴까요? 아니야. 아, 짤방. 아니야. 정말 재밌는 거 예, 준비해 왔는데 예, 보여드려야죠. 예, 제가 이제 저희가 저만 유일하게 밀고 있는 코너입니다. 꿋꿋하게 네. 그 커뮤니티나 여기저기서 이렇게 유명한 사진 하나씩 퍼와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사진 1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아내 일정 많아 귀감에 지쳐 있기도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내가 뭐 한번 성대모사 우리 아내가 뭐 우리 아내가 일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귀가하면은 좀 지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짠하고 합니다. 예, 아니 그냥 이런 기사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아내를 사랑하는 대통령의 뭐 자상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기사인데 저희는 뭐 다른 건 의도는 없고요. 그냥 이 캡처가 하나가 떠돌더라고요. 밑에 이제 어떤 분이 하단에 이 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어떤 분이 요즘도 없어 나가요? 그냥 요겁니다. 그냥 그래서. 네. 근데 없어 나가요 하는 말도 이상한데 네. 지금 마이크 잡은 손을 한번 보십시오. 예. 네.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동백 아가씨 부를 때의 손이죠. 우리 노래 부를 때 그 예. 마이크 잡는 저런 방식인데 예. 저 연설도 저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마음을 그 마이크를 그렇게 잡. 예 이렇게 하여튼 뭐 저희가 뭐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네. 댓글이 웃겨가지고 댓글 그걸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짤방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많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네. 잠깐 얘기하자면 독수리 부대가 창설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독수리 부대가 사진 2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야 이제는 독수리로 드론을 잡는. 그래서 왜 저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왜 군대 보면 그 이제 개가 네. 훈련견이 그 일반 병사보다도 저 계급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 독수리를 이제 키워가지고 검독수를 통해서 그래서 무인기를 잡아. 뭐 하사관급으로 키우지 않을까. 슈퍼 근데- 우렁찬 엔진 소리 독수리 드론 부대.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독수리가요. 예. 실제로 지금 철원에 가면 그 전방에 예, 예. 철원 근무 안 해보셨죠? 아유 안 가봤죠. 저는 그 철원에서 군대 생활을 어.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독수리가 실제로 많이 다녀요. 그쪽 위에 독수리가 많이 다니는데 네. 그 독수리들을 잡아서 훈련시키나? 진짜 이게 진짜 하긴 할 건가 봐요, 진짜. 이 정도. 이 독수리를 훈련시켜 갖고 드론을 잡는 게 나라가 어디라 그랬지? 뭐 터키였던가? 뭐 어딘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래요? 아니 네. 그 나라가 좀 있어요. 있었어. 네. 뭐 오. 이란이었던가 터키였던가 어디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왜 이란 터키요? 이란 쪽이 이란 쪽인가 그랬어요. 그래요. 예. 오다가 그쪽이야. 알파고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 예. 해서. 그런데 우리는 드론 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 드론 부대의 작전 수준이 음. 세계 10위권 아니에요. 숫자도 많죠 드론. 네, 숫자도 꽤 많고 그리고 드론의 VR 뭐 AR 이런 걸 다 적용을 해가지고 네네네. 굉장히 고급진 그런 훈련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왜 검독수를 뜬금없이. 훈련시키는 데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립니까? 저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그냥 무슨 코미디가 돼버렸어 안보가. 그러니까 왜 그 매 옛날 이렇게 보면 쫙 여기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쫙 날아가서 예. 이렇게 딱 드론 채우라는 거 예. 아닙니까? 그거는 매죠, 매. 그렇죠. 예. 드론을 왜 채워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훈련이 된다면 근데 나중에- 훈련이 돼와도 지금 드론이 2m가 넘어요. 독수리가 감당할 그런 그러니까요. 크기가 아닙니다. 독수리가 막 쪼아가서 올라가서 독수리 쪼아. 근데 쥐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인기 잡겠다고 요걸 뭐 만들겠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정말 군대 안 갔다 오는 표시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럴 건. 전망적입니다. 아마 드론 탐지를 할 때 적어도 레이더라든가 탐지 기술들이 좀 없는 나라에서 탐지를 못할 때 독수리를 띄워서 하겠다 이런 얘기들 되지 독수리가 직접 공격을 한다거나 격추를 시킨다는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북한에서 그 드론에다가 고기 덩어리를 갖다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오면은 낙하 채우라고. 고기를.
무인기에 야, 참. 남조선 사람들 고기 먹으라고. 아니, 우리 아는 그 네. 청자님도 잘 알지만 네. 저거는 민간에서 이미 그 상업 드론들로 스파이 드론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스파이 드론을 갖다가 격추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전파 방해 기술들이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 전파 방해 기술을 잘 적용을 하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져요. EMP인가 뭐 있잖아요. 예. 지금 쏴주는 거. 예. 아, 알겠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정부나 이 정부 행정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아니 상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아무도 하나하나씩 까발리는 그 재미가 있는데 물론 뭐 오늘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 아닌데 이번에 기사 하나가 떴더라고요. 그 뭐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어떻게 뭐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정무 정책에 대해서 그때 54.1%가 전혀 못한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네, 그게 나왔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검독수리로 드러낸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그 쥐 잡아가지고 쥐 가족 수출한다는 그 박정희 시대 맞아요. 예. 정말 이 엽기적인 발상이에요. 그렇죠. 조선시대 발상이죠. 예.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 실제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도와주기 전에는 경제 정책이 그런 거였어요. 진짜. 머리카락 뭐 이런 머리카락 거. 팔고. 예. 쥐 잡아서 팔고 뭐 꼬리 쥐꼬리 토끼 가져오라고. 키워서 팔고. 예. 어? 맞아요. 그때 갑자기 토끼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처치곤란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왜 아는 척들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옆에 있던 참모들이 사실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맞아요. 아마 그 기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가장 심각한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모 기능이 없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검독수리 부대 그 국회에서 들이 안 받아주면 우리 국방부 장관 쪽팔려서 어떡하나? 지금 쪽팔릴 일이 바이든이 안 받아줬어요. 바이든이 안 받아줬는데 지금 사진 4번 보여주시면은 그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뭐 미국이랑 뭐 우리가 핵 관련해 가지고 뭐 하겠다 어쩌고저쩌고 공동 핵 예. 연습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하겠다. 그걸 바이든이 이번에 깠잖아요. 노 아니다. 바이든만 깐 게 아니야. 예. NSC도 갔어. NSC 도? 미국의 NSC가 공식적으로 한국과 공동으로 핵 연습하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야, 그럼 뭐 도대체 무슨 깡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윤석열은? 아침 미친 신년사부터. 거지. 예. 미친 거지 내가 보기엔. 이건 진짜 외교적 문제가 되는 그리고 거야. 큰일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을 다른 나라의 외교 수장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국제적 왕따가 되는 거야. 와. 이런 식의 말을 갖다가 막 해버리면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랑 대통령 정상회담을 하겠어? 아니 못하죠. 괜히 말 섞였다가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거 핵이잖아요. 핵이잖아. 와,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도하고 이걸 바로 까이니까 이걸 수습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참나 진짜. 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그 지금 그 핵은 사실 그 핵 주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이 만약에 우리한테 핵을 같이 연습한다고 하면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한반도가 핵 전쟁에 그냥 화약고가 돼버리는 복판이. 그걸 왜 우리가 허락을 해야 됩니까? 바이든은 저게 그냥 뭐 단순히 내가 갑자기 질문해서 너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차원에서 NSC에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한 적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마치 뭐 국방 그 언론에서 또 지금 실드 쳐주고 있더라고. 뭐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왔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다 국내용이야, 다 국내용. 이거 그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가서 그럼 얘기해 보라 그러세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지금 제일 가장 걱정인 게 이 국방 그 이런 문제가 이 북한을 또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북한에도 지금 방사성포 대용량 그 방사포를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실전 배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 위험이 상당히 지금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일이네. 진짜 이게 뭐 그냥 하나의 실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를 지금 위기에 지금 빠뜨릴 수도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사실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사실 이야기한 건 다 정제돼 가지고. 근데 원래 윤석열 말도 많이 안 하는데 하면 꼭 이런 실수를 하니까. 근데 그 지금 그 동안에는 그 도어스태핑 하면서 그 하던 실수가 이제 조금 안 하면서 지금 올라갔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계속 이런 문제를 흘리는데 그게 대형 사고를 칠 것 같아요. 이게 큰 사고야. 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냐면 조선일보에 대고했기 때문에 그래. 그때는 조선일보밖에 안 들었잖아요. 이 얘기.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랑 1대1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완전 얘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은 뭐 그냥 어디서 들어보지도 신났네. 못한 그런 얘기 하잖아. 솔직히 자기를 우쭈쭈 해주는 사람 앞에 가서는 완전히 그렇지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있지. 내가 그것도 할 거고 이것도 됐고. 아니 주변에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맞아. 막 주변에서 후배들만 있어. 그리고 후배들이 걔의 전력을 잘 몰라. 얼마나 찌질을 사는지 몰라. 그러면 그 앞에서 이렇게 탁 우쭈쭈 아이고 우쭈쭈 해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지가 말이야. 아 내가 있지 뭐 대통령하고도 단독 면담하는 사이고 그리고 김남국 알지? 김남국 내 똘만이잖아. 똘만이야. 내가 전화해볼까? 뭐 이런 애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야 내가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 만든 거 아니야? 그 대통령 후보 만들기 위해서 추미애를 갖다가 거기 들러리 세운 게 나야. 고도의 정치 전술이었다고 이따위 얘기하는 인간이잖아 이게. 뭐가 달라? 아 형, 야 주제가 다양하시네요. 어떻게? 나는 진짜 이런 인간들은 그냥 퇴출시켜야 돼. 어떻게 고위공직자를 시켜? 아 진짜 이거. 그런데 그런 인간이 또 지를 우쭈쭈 해주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대통령 나간다며. 차차기 나가신대요. 나 진짜. 아니 근데 제가 그 발언을 직접 듣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완전 이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데 예. 물론 약간 농담 쪽인 했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발언을 하신 건 맞아요. 예. 하여튼 근데 이제 이 발언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이제 그 조선일보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소위 말하는 우쭈쭈 해주니까 툭하니 나왔을 수도 있다. 예. 이건 뭐 저희들의 추론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점점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예. 근데 이제 저는 갑자기 저희가 월요일날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런 얘기가 터지면 과연 성창경 씨나 이범규 이런 데서는 어떻게 이걸 변호해 줄까 진짜 궁금합니다. 이거 뭐 KTX 타고 가면서 변호될 이거 어떻게 보호해 줄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이 사람들 어떻게든 보호합니다. 아, 그럼 그렇지 뭐 딱 뻔히 그려지는 게 네. 야 이게 보안인데 그걸 그럼 대놓고 말하겠느냐. 아. 물밑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겉으로는 이렇게 기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 해주는 거다. 미국이 근데 오히려 기밀인데 얘기하는 그런 자가 대통령입니까? 너 보수는 참 재밌어. 네. 애들이 너무 웃겨. 어떤 경우든지 네. 그 보호를 해줘요. 아. 그 특히 보수 유튜버들은 보면 그래서 정말 보수구나. 신기한 정도로 서로 보수해주고 네. 수습해주고. 아 그래서 이런 건 보수. 재미없어. 형 어떻게 그러니까. 나라도 뭐 역할 해야죠. 계속 오늘 형 역할이 너무 도드라져. 긴장돼.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좀 수습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하여튼 뭐 자 중요한 게 있으니까 좀 빨리 빨리 진도를 나가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경제 이야기를 하는 또 채널 아니겠습니까? 아노고 TV에서만 또 나누는 얘기. 윤석열의 경제 이야기 올해 이제 2023년 공공요금 어떻게 할 것인가 사진 5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얘기를 좀 많은 채널들이 안 하더라고요. 지금 선거구제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 서민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윤석열 괜히 선거구제 얘기해가지고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싸움 붙일 수 있죠. 저희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공공요금 인상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전기요금이 2.7배나 오르고 네. 예 가스요금 보십시오 1.9배 최대 대중교통요금은 지하철 같은 경우는 1,550원을 오릅니다. 24%. 예. 근데 저거를 300원 올랐다? 이러고 막 들고 보도하더라고. 예. 야 이게 지금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계속 대중교통요금 쌓이면은 300원 올랐다 이거하고 대중교통요금 24% 올랐다 이거하고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서민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기레기들. 부담 아니겠습니까? 가스 요금은 이제 겨울 되니까 네.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네. 그 가을보다 겨울 되면 가스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 쓴 데서 우리는 지금 폭탄을 맞은 것 같아. 그렇죠. 가스 요금 고지서가 나왔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요거는 뭐 중간중간 계속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나는 그래서 빨리 바꿨다니까. 인덕션을 바꾸셨잖아요. 예. 근데 전기요금이 저렇게 올랐어. 아 젠장. 전기요금도 오르고 다 올랐어. 근데 우리는 뭐 태양열 그걸 해가지고 예. 전기요금은 오히려 조금 태양열? 덜 부담스러운데 가스 요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이 정말 보일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스 보일러를 쓰니까요. 아유, 이거 뭐 우리는 난방은 이제 뭐예요? 지역 난방. 네. 지역난방. 그래서 그나마 음. 버티고 있는 거고요. 네네. 가스를 주로 이제 그
음식 조리할 때 썼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가스가 오를 거야. 네. 그러니까 인덕션으로. 가스를 인덕션으로 바꾸자. 어. 그리고 바꿨는데 전기가 더 많이 올랐어. 그래요. 우리도 뭐 인덕션은 쓰긴 하는데 네. 전기가 이제 태양광으로 하니까 네. 아무래도 전기 부담 이런 부담이 없어요. 거의. 네네네. 그래서 근데 가스는 뭐 방법이 없어 지금. 그렇다고 화목 난로를 할 수도 없고.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두 분께서는 그래도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여유 있는 삶이라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그 세금이나 이제 요금은 내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도 부담되시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뭐 전기를 뭐 인덕션으로 바꿨어, 가스를 뭘로 바꿨어, 이런 안 드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분들은 그러면 속된 말로 남의 집 거 끌어다 쓸 수도 있는 없죠. 상황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라도 어떻게든 아니 그거는 뭐 지금 예. 대지나 그 설치하는 비용이 더 드니까 못 그랬을 거고요. 그 정도로 힘들다 서민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 공공요금 인상안이 이렇게 지금 많이 오르고 예전부터 이미 예고를 때리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그래 좀 드물죠. 물론 공기업에서 저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예. 그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최대한 하여튼 그걸 안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물가 압력이 지금 강하잖아요. 물가 인상 압력이. 근데 저 전부 다 직접 반영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네네. 그걸 지금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또 물가 잡는다고 또 이자율 올릴 거고. 맞습니다. 예. 이 악순환을 계속 하는 거죠. 윤석열 걱정이 지금 빨리 대통령 에너지 바우처가 진행돼야 돼요. 근데 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윤석열 후보 시절에는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에너지 바우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지금 네. 반도체 아하. 세액 공제 해준다고 지금 그 난리예요 지금. 왜냐하면 대기업들 예. 깎아줘야죠. 그 25%에서 3% 줄이려고 했잖아요. 예. 법인세를. 예. 그걸 못 했잖아. 예. 그리고 1%밖에 못 줄였단 말이죠. 다른 것도 깎아줘야지. 그렇게. 그렇게 못 줄여서 그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자 네. 해가지고 반도체는 지금 세액 공제를 갖다가 엄청나게 올리고 있어요 지금. 결국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모든 게 재벌 대기업들한테 네. 맞추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삼성이에요. 요건 내가 알겠다. 해바라기. 삼성만 깎아주면 땡큐. SK도요. 서민은 다 죽어도 후렴으로. 상관없어요. SK도 있었군요. 친 프렌들리 뭐 기업 이런 그 이명박 때 했었던 말이 또 떠오르네요. 그냥 이건 부도덕이고 범죄예요. 부도덕 범죄. 재벌 특혜 아닙니까? 예. 이게 어떻게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까? 예. 재벌 특혜다. 특혜라고 얘기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투기에 대해서도 지금 특혜가 펼쳐지고 있지 맞죠.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경제경제 두 번째 우리 사진 6번을 보여주시면은 지금 현재 경정부가 서울동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규제가 싹 풀려요. 이제 이렇게 보면 뭐 규제 풀리는 게 얼마나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게 막상 풀리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투기를 하라는 건지 투자를 안 하는 건지 저는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지금? 저렇게 되면은 네. 가진 자들이 이제 네. 그 뭐 다주택자 예. 이런 사람들한테 그 만유액이든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을 어허. 지금 중과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중과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팔 때 뭐 네. 그래서 많이 팔려고 했던 걸 네. 이제 안 팔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양도소득세 소득세가, 그 크게 중과가 안 되니까. 네. 그다음 주택 담보 인정 비율 이것도 LTV. 50%에서 70%로 이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어가 부동산을 사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게 그 돈을 많이 빌려준다고 살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자율이 얼마나 높은데 네. 저렇게 하면 살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오히려 이자율을 낮춰주고 과거처럼 저금리 같으면은 네. 부동산을 사도 부담이 별로 없이 이자 부담을 하면서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에서 주택 담보 인정 비율 높여가지고 대출 많이 해줄게 한다고 그 이자 많이 내고 대출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없죠, 없죠. 지금 이해하는 것들이 실제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일들을 하고 우리 있다는 서민들하고 거예요. 관련 없는 이야기다. 실제로 수요를 네. 창출해서 하려 네. 그러면 전혀 그 효과가 없는 그런 걸 책상 머리에서 지금 저렇게 한다고 지금 보는 거죠. 학상공론해서 그냥 네. 아니 정책 근데 내는 거. 저 혜택 받는 사람이 있죠. 그 돈 많은 아버지를 갖고 있는 자식들. 그 그런- 자식들은
대출 적절히 활용하면서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또 무주택 기간이니 뭔 기간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네.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네. 아버지한테 빌려가지고 집값 떨어질 줄 알면서 사겠어요? 그것도 지금 저런 이야기들은 공허한 이야기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예. 정책이다. 저 사람들은 그 혜택이 좀 있지 또 그 임대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싸게 이제 막 줍줍해가지고 사가지고. 네. 줍줍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럼 정부가 월세로 올리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정책들은 나중에 어떤 일로 드러나느냐 네. 하면 부동산이 이제 상승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겠죠. 그때 이제 타이밍에 얘네들이 이제 저런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때 예. 그때 이제 사가지고 그때는 또 몇 배 그렇죠. 이익을 남기고 살 수 있도록 그때 가진 자들이 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민영화와 비슷한 왜 그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왜 기업을 이제 싸게 사가지고 뭐 민영화 되면은 그 싸게 사가지고 뭐 비싸게 또 팔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네. 민영화보다는 이제 아까 우리 김 평론가가 네. 이야기한 대로 네. 이런 타이밍에는 땅 집값이 막 떨어질 때는 그래서 전세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전세 비용을 못 받아가지고 땅값 떨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은행이 빌려준 담보 비율 50%를 빌려줬는데 예. 집값이 50% 이하로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럼 은행들이 전부 은행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팔아봤자. 네. 그럼 은행이 어떻게 그 부도에 몰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금리. 은행이 오히려. 은행이 만약 그런 상태로 간다 하면 이건 네. 국가 부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야.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안 가도록 네. 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실 그 부동산을 정부가 매입을 해 있다가 네. 그 나중에 그 집값이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집을 좀 싸게 내놓음으로써 그 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런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네. 이제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되네요. 야,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부동산 문제로만 끝날 일이 아니네요, 진짜. 그렇죠. 혹시 저처럼 이제 좀 모르셨던 분들도 한 번 더 들어보면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예,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좀 두 분에게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쿠쿠다스를 제가 두 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쿠쿠다스나 드시면서 예, 쿠쿠다스 저기 전달해 주시고요. 예. 쿠쿠다스를 우리 뭐 제작진도 먹으려면 뭐 쿠쿠다스. 자. 참 너무 유치해서. 예, 아니 뭐 이렇게 또 뭐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 왜 삐졌어? 아니요. 쿠쿠다스를 갑자기 뭐 방송 도중에 왜 그러냐면 오늘 저희가 주제가 이 다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스 이야기 하니까 그때 지하철에 그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이제 각하가 또 오시지 않았습니까? 각하만 지금 뭐 환영쇼. 야. 쿠쿠다스. 맛은 좋다. 맛은 좋습니까? 역시 과자는 크라운이에요. 예, 뭐 남의 돈으로 샀으니까 맛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공짜니까 맛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진 8번 일단 좀 마음에 준비하시고 사진 8번 지켜봐 주십시오.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사진 8번. 자, 띄워주세요. 사진 8번. 이분은 누구십니까? 와, 이분은 누구십니까? 진짜 너무 미남이셨네. 예. 15년 전에 얼굴이 그냥 저랬군요. 제가. 요 사진 제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네, 예. 요게 이제 사실 영상에 그걸 캡처를 해서 제가 가져온 건데 요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청장님과 이명박의 인연의 그때 이제 시작인가요? 인연은 그 전에 이제 그 전부터 시작된 훨씬 거죠. 전이고. 그 됐는데 그때 이제 저걸 가지고 저를 이제 핍박을 했죠. 이거 핍박의 시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이때부터가. 네. 그러니까 그때도 젊어 지금도 물론 젊어 보이십니다만 이때부터 이제 핍박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예. 겁도 없이 대통령하고 맞짱 들려다가 감옥까지 가시고. 이게 좀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세월이 지났으니까 또 웃으면서 웃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서 근데 이제 다스가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유행어 같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스는 누구 거냐, 겁니까? 요게 이런 말들이 굉장히 오갔었는데 다스가 일단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냥 부품 회사가 아니고 시트 의자 회사.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의자처럼 네. 차에다 의자가 있잖아요. 네. 그 의자를 전량 다스 현대차에는 다스가 공급하고 무조건 있고 현대차. 저 광주에 기아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아 자동차에는 대우 에이텍이라고 대우 그건 또 에이텍. 박근혜 쪽 그 기업이에요. 예.
하나는 이명박고 다 하나는 박근혜 해먹었어. 거. 예, 다 해먹었어. 여기 다스는 그 의자입니다. 의자라고 이제 시트다. 네. 시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요게 왜 그렇게 그 당시에 부각이 되는지 왜냐하면 BBK와 연결이 돼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또 잊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나마 이게 이제 뭐 그 다스 그 당시에 이명박 우리 각하가 다스의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게 이제 다스 비자금 조성 및 횡령 개요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명박에 대해서 지금 네. 이제 뭐 사면 복권까지 지금 받은 상태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명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꼭 한번 이 그럼요.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네. 건데요. 네. 더더군다나 이 다스는 지금 이명박 걸로 법원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서 증여세를 뜯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렇죠. 증여세 얘기를 하는 기자들이 없어요. 언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낱낱이 지금 짚어드리니까 네네. 이거 받아 적어라 좀 제발. 한결의 경향 정도는 받아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 다스가 한 그 당시에 제가 다스 주식 사기 운동을 3% 네, 그렇죠. 운동을 벌였었잖아요. 네네. 그때 평가 금액이 얼마였냐면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음. 그 평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는데 네. 그 당시에 시가총액을 보니까 한 5천억 가까이 됐어요. 이게. 5천억이요. 지금은 뭐 훨씬 더 되겠죠. 네. 그리고 상장을 하면은 그게 한 몇 억이 몇 조가 될지 몰라요. 사실은. 네. 그런 정도로 이 현대차가 존재하는 한 망하지 않는 이건 회사. 망하지 않은 회사 야. 거의 뭐 너무 좋은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회사를 그 다스 그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럼 다스가 만약에 네. 이명박 거로 이제 확인이 되면은 실제 지금 다스는 누구 거로 돼 있었습니까? 처남 이재정, 예, 예. 김재정과 네. 이상은이로 돼 예,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형이죠. 예, 형으로 돼 있었기 네. 때문에 이게 그 세금 측면에서 보면은 나무 이름으로 차명으로 소유를 네. 하게 되면 그게 밝혀지면은 예. 의제 증여라고 해서 의제 증여. 이름만 빌려준 건데 증여를 한 건 아니잖아요. 준 네,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그거는 국세청에서 의제해서 네네. 준 걸로 간주해서 이거를 세금을 증여세를 매기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밝혀졌죠. 법원의 판결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천억이나 되는 돈을 증여를 한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안 한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죠. 그 지금 이후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뭐 그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와. 그냥 그야말로 이름만 찾아가지고 이명박 거로 확인해준 결과만 오히려 가져왔죠. 그냥 거기다 갖다 줬네요. 그냥 회사 찾아줬네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예. 회사 찾은 거예요. 야, 이런 짓을 갖다가 했으니 솔직히 네. 말해서 빵에 잠깐 들어왔다 나올 만하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럼 이명박 거라고 하면 네. 왜 이명박 거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하고 좀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게 처음에 그 이명박이 가지고 도곡동 땅 잠시만요. 사진 10번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도곡동 땅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요 도표를 보시면서 네. 예. 도곡동 땅이 어쩌다고요?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 빨간 거짓말입니다 할 때 아마 그 요게. 도곡동 땅입니다. 지금 예. 그 도곡동 땅이 예. 그 포스코에 있는 포스코가 집 아파트를 지어가 지금 포스코 아파트가 거기 서 있어요. 그렇죠. 도곡동에. 그 아파트인데 그 땅이 처음에 이명박이가 이제 샀다가 예. 그걸 파는 거예요. 어허. 그때 실제 판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 260몇 억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대 건설이 땅을 사면서 예. 그 현대건설 사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땅이 돈 될 만하고 아파트 그 도곡동 땅 옆으로 그 3호선 지하철이 지나가니까 야, 알잖아요. 그 주변에 땅을 사놓으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현대건설이 예, 또 하니까 그 땅을 지가 지돈으로 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사가지고 이제 있다가 그거를 팔았는데 예. 그 도곡동 땅이 이제 포스코에다 판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건설해서 그걸 사가지고 네, 네. 거기다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것도 웃긴 거죠. 그 분명히 이명박이든 현대건설이든 그쪽 땅인데 예. 그거를 포스코하고 또 사주는데 시세보다도 높게 사주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그러니까 뭔가 이것부터가 뭐가 보여요. 왜 또 하필 포스코야? 이 포항 쪽에 그야말로
일종의 그 지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이상득, 이상은 그 또 그렇죠. 이 이명박 이 인간들 아닙니까? 이명박은 뭐 밖에 나와 있었지만 영포라인. 이상득이가 영포라인 그쪽 그렇죠, 주변을 다 장악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 포스코가 거기 있잖아요. 네, 포항에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포스코가 이걸 사가지고 거기서 사면서 이 그 실제 소유주가 누구라고 하는 네. 그 도곡동 땅 문서를 그 포스코 감사실에서 만들었는 걸로 네. 추정되는 그 문서를 제가 2007년도에 네. 그 대구청장으로 이제 대구국세청이 이제 대구국세청장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관할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가 경북도지만 네. 제 관할 건대에 네, 있었기 네. 때문에 그때 세무조사를 정기 세무조사를 한 거예요. 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이제 조사는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그거를 발견을 한 거야. 어머 이상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도곡동 땅 문서로 포스코에서 문서가 나온 거죠.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그때가 2007년도가 바로 선거 직전 해잖아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선거 자금 쓰라고 이렇게 어. 해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아니 그건 선거 자금하고 관계없는 게 2007년도라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시점이. 그럼 2007년도에 이거를 조사를 하다가 발견을 하니까 예.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그렇죠. 거지. 너무 이게 커, 너무 커. 이거는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도 있고 네. 대통령 당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라인을 밟아가 내한테 한 네 번째 정도 보고 마지막으로 네. 저한테 보고 라인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고를 받는 순간에 이게 상당히 아득한 거지. 아 이거를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이게 96년도에 팔린 거예요. 96년도에 팔린 건데 2007년도에 예. 내가 이거를 보게 된 거고 11년. 조사 대상 연도는 2002년도와 2003년도예요. 그 원래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96년도 거는 사실상 조사 대상이 아닌데 이미 지났는데. 그런데 그 자료가 우리 직원들 그 장부를 쌓아온다 그러는데 네네네. 장부를 영치가 오는 순간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도 청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걸 이게 만약에 정치적으로 정치 완전 뭐 대통령 당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문제가 되는 순간에 나는 청장까지 했으니까 괜찮지만 직원들은 다 맞아, 같이 맞아. 이게 공무원이 정치적 어떤 그 상황에 휘말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을 마감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이걸 제가 사실은 그때 그러고 96년도 건이니까 우리가 세무조사 기관도 아니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돌려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곡동 땅 문서가 명백하게 이거는 이명박 도곡동 땅 몇 번지 실소유주 땡땡 이명박 그렇죠 있었어. 딱 이는 노란 하드 카바에 써져 있는 문서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니까요. 이야.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런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 상태에서 그게 드러나면은 끝이죠. 그때 당시로는 사실 그때는 사실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싸움이었거든요. 맞아요. 이명박이냐 박근혜냐 거기 그때 당시가 신한국당인가요? 신한국당 내에서 그 거기서 주자가 나오면 대통령이 거의 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이쪽은 이제 정동연 씨가 이제 후보로 나중에 되긴 되는데 그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당의 싸움이 아니라 그때는 그 한나라당 자기 내부 싸움이라고 봐야 되죠. 도곡동 땅은 누구 겁니까? 뭐 이거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이명박은 최태민하고 관계를 물었고 이쪽은 이제 도곡 땅을 문제를 삼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저로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됐던 상황이죠. 그러시겠다 진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냥 덮었던 건데 나중에 이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이명박 뒷조사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한상률이라는 사람이 그걸 나를 오히려 MB 뒷조사한 사람으로 엮어가지고 그 보고를 했고 이명박이가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대통령 지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없도록 된 사람인데 나를 MB 뒷조사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나를 계속 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감옥까지 보낸 그 장본인이 이명박인 거죠. 그때도 한씨였나요? 한상률이. 지금은 한동훈.
예, 한시하고의 한시. 뭔가를 아, 만들어 보려고. 그러네요. 한 명의 후손인가요? 한 명으로. 하여튼 뭐, 야, 요걸 또 받아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 그 청장님과의 뭐 악연이 그렇게 좀 됐었고 또 예. 다스가 이제 뭐 모든 분들이 아시지만 이명박 거라는 건 이미 밝혀졌고 일단 요 그림을 됐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진 10번을 갖다 한번 보여주시면 그 10번에서 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이게 참 독특한 게 요거는 다스의 돈이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이명박의 개인 돈인 거예요. 개인 돈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이 일단 다스한테는 넘어갑니다. 그래 이제 260억 중에 이제 양도소득세도 내야 될 거고 뭐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네. 일부 뭐 세금도 제하고 그 중에서 190억이 다스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190억이 다스로 들어가 가지고 그 190억이 옵셔널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BBK라고 예. 알려졌고 특검 이름도 BBK 특검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예. BBK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BBK라고 해서 이것 이름까지 지을 때부터 난 그 프레임을 맞아요. 이거 모르게 하려고 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190억을 투자를 다스로 받아가지고 그 다스에서 190억을 예. BBK라는 그 EBK라고 그 만들어진 회사에다가 네, 돈을 넣어가지고 그걸 해외로 다 보냅니다. 해외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네. 해외에서 그 회사 이름은 옵셔널 벤처스라는 벤처스. 강은 창투의 그 네. 다른 이름인데 예. 거기에다가 그 회사를 상장이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너. 그 해외에서 주식을 사기 시작하는 네. 거죠. 아, 그럼 해외에서 주식을 사니까 네. 우리 국내에 있던 개미들은 이거 괜찮은 회사인가 보다. 그렇죠. 해외에서 저런 그 하는 거 보니까 네. 이 주식을 사놓으면 되겠다 해서 그렇죠. 막 따라 들어오죠 일반 개미들이. 그렇죠. 수백억을 넣었죠 개미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주가가 탁 튀니까 그때 그 플레이어로 뛰던 김경준이가 아이고, 그 돈 김경준 씨. 340억을 들고 예. 미국으로 도망갔죠. 도망갔죠. 예. 그 스위스은행에 300억을 또 예치한 걸로. 그래서 스위스은행에 300억을 예치해놨는데 그걸 받아오는 과정에서 예.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미 그렇죠. 된 상태에서 삼성이 돈을 댑니다. 변호사 비용을. 맞아. 그 재밌었어. 삼성이 변호사 비용을 삼성이 대고 되죠. 네. 그다음에 또 지금은 여기 등장은 안 했고 네. 사건에선 빠져 있는데 네. 현대자동차가 된 걸로도 나와요. 아, 지금. 이것도 시트 구해줘야니까. 그 현대자동차를 갖다가 어떻게 덮어줬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그 덮어준 것이 그 더 탐사에서 그것도 그렇죠. 보고를 했죠. 네. 근데 그때 이뤄졌던 특검이 BBK 특검인 그렇죠. 거예요. BBK. 그 정호영 네. 특검인데 그때 윤석열 씨가 그게 특검 멤버였어요. 네.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다스가 이명박 거라는 것을 그 꼬리곰탕 하나 먹고 덮어준. 뭐 그렇죠, 덮어주면서 그때 네. 실무 검사로 파견이 돼 가지고 네. 그 당시에 이미 저 다스를 그때 조사할 때 다스에서 횡령했는 돈도 있었고 또 그 저걸 주가 조작도 한 일도 있었고 이걸 그때 다 이거 없던 걸로 다 덮어주는데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이명박이 때에 윤석열이 승승장구합니다. 아유. 박영수와 더불어서. 예.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서 2010 몇 년도입니까? 17년도인가요? 예. 그 이명박 조사를 할 때가 특검 다시 그렇죠. 예. 특검이 이제 그 끝나고 이제 다시 그 수사를 했잖아요. 네. 이명박 수사를 할 때 그때도 또 윤석열이 거기에 또 관여를 하죠. 그렇죠. 네. 중수부장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다 아는 거잖아요. 중수부장이 아니라 중앙지검장이었네. 2017년 때문에 중앙지검장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때 내용들을 다 알고 그 당시에 그 김종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제 좀 오래되니까 근데 이상은 씨의 총무 역할도 하고 운전도 하고 하시던 비서 역할을 했던 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자료들을 전부 다 들고 나와 가지고 네. 윤석열한테 갖다 줬는데 네. 그 윤석열이가 그거를 들고 자기가 처리를 안 하고 모 기자한테 주죠. 아하. 근데 그 기자가 가져온 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스가 누구 건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것을 알게 되고 네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것을 김어준의 유수공장에서 계속 그렇죠. 우리가 풀기 시작했고 예. 결국은 다스는 이명박 거라는 맞아, 것을 우리가 찾아줬죠. 사실은 다 밝힌 거죠. 네네. 그 당시에. 야,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사진 11번을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다스 뭐 아까 말씀하신 삼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횡령 네. 252억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거예요. 횡령은 형사범으로 범죄 수익이잖아요. 네네. 회사 돈을 그 가져갔으니까
저런 거는 범죄 수익은 국가가 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 어렵잖아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치가 지금 안 안 돼 된 있죠. 걸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는 저걸 만약에 몰치를 안 하면 국세청은 어떤 횡령한 돈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은 그 수익 그 수익자한테 네네. 그거를 갖다가 상여처분을 한 걸로 봅니다. 상여처분이 뭐냐면 너 소득 아니냐. 그렇죠. 그 소득세를 매기거든요. 네. 국세청이 횡령이 아니면 전부 다 몰치를 하든가 예. 아니면 횡령으로 세금을 매겨야 세금을 되는데 매기든가. 어느 조치도 안 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삼성그룹에서 뇌물 준 거 저거는 이제 문제가 됐죠. 네. 그 현대건은 빠졌지만 네. 그 다음에 공직임명 뇌물이 뭐냐면은 4억 처음에 23억 얼마인데 이거는 많이 당시에 깎아줬네요. 우리 은행 회장하던 그 이팔성이라고 4대 네. 천왕의 한 명이죠. 이팔성 그 사람한테 공직임명 뇌물을 예. 아마 그 뭐 준 걸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사실 저거는 매간매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그래서 4억을 그때 두드려 맞았죠. 네. 그런 이런 징역 17년까지 가고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자원 외교도 다 맞습니다. 빠졌죠. 예. 자원 외교 하면서 엄청난 천문학적 돈이 지금 해외로 빠져나갔을 걸로 보이고 4대강.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자회사 위장 계열사 예. 아들 이름으로 막 그렇죠. 만들어 놓고 맞아요. 했던 예. 이 계열사에 대한 조사도 하나도 안 했죠. 네. 그 다음에 이명박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그런 재산들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제가 그때 그 MBC 그 손석희 그 예.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다 네. 이야기를 했죠. 네, 네. 그런 것도 하나도 지금 정리가 안 하나도 됐죠. 안 돼 있네. 진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이 예. 지금 사면 복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야, 이거 이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이 MB 이야기를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짧은 아 그래도 시간에 오늘 다. 30분 넘게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형이 앞에 갑자기 전화 연결하고 막 신나서 질주하니까 신나서 진짜. 이거 앞에 부분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형님. 나머지 얘기는 또 예, 성수대로 다음에. 해서. 아이 형 이거 자료 내가 예, 성수대로 알겠습니다. 해서 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얘기는 저기 성수대로도 성수대로지만 나중에 저희가 이명박 씨를 한번 모시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특검을 해가지고 2번이나 특검을 해가지고 국가가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밝혀내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죠. 피해를 입었습니까? 솔직히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도 그 첫 번째 특검이 잘못되면서 피해를 갖다 입은 분이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사회적 손실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손실들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되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예. 그 잡았는데 그 절호의 찬스 때 눈에 보였던 금액도 축소해서 겨우 추징금 160억인가 그거 뜯어내고 150억인가요? 예. 뭐 그거 50몇 억인가 예. 그 추징금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58억 벌금이 150억, 132억인가 예. 중에서 일부 지금 안 내고 그러니까 그거 다 해봤자 82억인가. 200억 정도 뜯어내고 예. 그냥 끝낸 거예요. 묻어버렸죠. 근데 실제로는 범죄 수익으로 따지면 이게 몇천억 정도가 그렇죠. 몇천억이 뭡니까 실제로 더 그 많을 수도 자원외교가 있죠. 제대로 그 밝혀졌다면 조 단위의 돈이 범죄 네. 수익으로 환수가 돼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 돈은 어딘가 잠겨 있어요. 지금 추정되는 건 싱가포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거기에 잠겨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온갖 나쁜 짓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요 이야기까지만 하죠. 예. 그 처음에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그 누가 가느냐 하면 예.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가 꾸려졌을 때 그러니까 네, 아주 인수위. 출범도 안 했을 예. 때죠. 인수위가 꾸려졌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한국투자공사라는 곳이 예. 있습니다. 한투. 외환으로 우리가 보유고를 중에서 일부를 한투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 투자공사에서 메르린치라는 그 해외 투자 회사에다가 예. 예. 몰빵을 합니다. 2조 5천억 정도를 몰빵을 했다가 예. 1조 8천억을 날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이구야. 그때 그 투자 운용 본부장이 누구냐 하면은 구안옹이라고 말레이아계의 그 학교인데 네. 그 사람이 그 당시 본부장을 하다가 그만큼 우리나라 손실을 봤으니까 그만두고 이제 나가가지고 싱가포르를 가가지고 예. 브림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이름도 세네. 브림스요. 그래서 이 브림스라는 회사에 나중에 또 우리증권에서
우리 중 거기다 200억이라는 돈을 보낸 갑자기? 거 보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상득 씨 아들이 아하. 나중에 부림수로 다시 가서 합류를 합니다. 그렇죠. 야, 참 돈에 정직해. 이 그래서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브림스가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저수 1차 저수지라고 네네.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쪽으로 지금 네네네. 그 부동산 캐나다 부동산 투자부터 시작해서 예. 그쪽으로 모이는 부분이 있고 예. 원세훈 씨도 캐나다를 여러 번 갔죠. 아하. 그런 이제 그런 것들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저한테 제보가 온 것은 예. 상해에 그 구한홍이 어허.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 완홍이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부분부터 사실 다시 추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형 성수대로 살라. 여기까지. 와, 진짜. 주제는 다 성수대로 해줘. 예. 큰일 났네. 하여튼 저희는 또 여기까지만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임무 아니겠습니까? 또 서로 이렇게 또 주고받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 날 하실 건가요? 이 얘기? 예,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날. 좋습니다. 예. 일요일 날 저도 보고 싶네요. 솔직히. 근데 저희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예. 오늘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중간중간에 또 얘기 나누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 또 덧탐사를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미 왜냐면 가셨어요. 예. 오늘 예.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예. 오늘 진짜 어쨌든 가서 예. 직접 보시고 그러니까요. 확인해 보십시오. 어제 거를 보시면 음. 오늘 거랑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네네. 야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또 확인될 겁니다. 가시기 전에 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또 당연하죠. 예, 좀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슈퍼챗을 달라고 합니까? 뭐 달라고 합니까? 저희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아 근데 진짜 슈퍼챗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예. 지금 여기를 침탈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아, 많아요. 벌써 댓글이라든가 이런데 네. 그 실시간 단톡방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와가지고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좀 이 채널들을 갖다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켜주시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일단 구독을 통해서 늘려주는 맞습니다. 것도 그리고 좋아요를 통해서 좋아요 많아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네.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는 멤버십을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멤버십이 그러니까 없어요. 슈퍼챗으로 사실은 이 채널이 구글이 보기에 돈이 좀 되는 채널이다.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가 돼야 되겠구나. 구글 파트너가 아직 안 되셨죠. 예. 구글 파트너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채널을 갖다 지켜주시기 위해서 좀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만 가야지 그게 뭐 좀 한번 티가 준다면서요. 네, 예. 5만 가면 한번 튀겨줘요. 그리고 10만 가면 또 한번 튀겨요. 아니 여기 5만 가려면은 우리 청장님이 약속해줘 이렇게 하면 5만 갈 수 있다. 다스를 흔들면서 약속해줘 해주시면 5만 갈 수 있는. 이상한 거 자꾸 시키지 마. 형, 청장님한테. 유튜브 세상이 이런 거야, 형. 예,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힘 고난의 길입니다. 하여튼 저희 그러면 어떻게 청장님 어떻게 마무리 멘트 뭐 네. 한마디 정도는 해주셔야 그래도 예. 뭐 오늘 이명박 이야기를 하니까 또 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고 그런데 울컥하는데 하여튼 뭐 예. 우리 이런 일들은 제가 끝까지 지금 네. 계속 플란다스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여러분들도 같이 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동참해 네.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란데스 기회도 많이 후원해 주세요. 네, 저희는 그러면 내일은 시사부로님과 안홍구 청장님이 수요일 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홍구 TV 많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수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나 독수리는 누가 잡냐 가서. 독수리가 몇 마리가 있어야 드론 잡을 내가 잡을 거야, 내가.